특별한 작가분을 모셨는데 김봉곤 작가님 여름 스피드라는 첫 소설집을 내셨는데 커밍아웃을 하신 첫 번째 게이 소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수식어 네. 이게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등단을 하고 또 지면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게이임을 밝힌 것은 아마도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손은영 작가님하고는 서로 아는 사제 관계라고 들었는데 한예종에서 가르치셨다고요? 네. 네,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어떤 이제 지망생으로서 우리 김봉곤 씨는 어떤 제자이자 지망생이었습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친구였고요. 그때도 이미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고 저에게 걸프렌드 같은 느낌의 제자였어요. 항상 옷차림 지적하고 향수 골라내고 하는. 혹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우리 손은영 작가님 스승님의. 제가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싶다고, 너무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 소설 한 번만 봐주세요 했는데 한 3장 가까이 빨간색 펜으로 X자를 그어 이거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런 식으로 되게 강렬한 선생님이시, 굉장히 강렬한 선생님. 네. 소설책이 아까 6월 20일 날 나왔다고 그랬나요? 네. 근데 지금 현재 8,000부를 네. 찍었으니까 이제 조만간 팔리겠죠? 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책을 사본다는 얘기를 좀 혹시 들어요? 퀴어 당사자들이 보는 경우도 많고요. 제 소설에 예술학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청들이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많은 다른 분야에도 비슷하겠지만은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커밍아웃을 하고 네.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않고 글을 쓰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화자 뒤에 숨을 수 있는 자유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저를 전면에 드러냄으로써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비겁한 글쓰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소설 쓰다 보면은 이게 또 악기가 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 이야기인데 어쩔 거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가벼운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커밍아웃을 한 화자를 등장시켜서 소설을 써서 좀 재밌게 갖고 노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여름 스피드라는 단편집에 나와 있는 그 서사의 기본은 연애에 기초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의 서사 전략이 된 거죠. 저에게는. 제가 진짜 연애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인생의 최고의 진짜 기쁨은 연애라고 생각해요. 글쓰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말하는 글쓰기의 방식을 추구해왔고, 그것은 당연히 이제 남성을 사랑하는 게이 인 이야기를 쓰게 되었고, 그게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순환한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아주 좀 자연스러운, 근데 어떤 전략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저의 포지션을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편이 총 실려 있잖아요. 이 소설집 안에. 감정과 몸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연애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더 몸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욕망을 해소하는 어떤 그 방식으로서의 연애? 이런 느낌인데 어때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성적 에너지가 충만한 그 두 남자가 만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빠르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애달픈 정말 처절한 연애의 실패가 뭘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가장 슬픈? 그걸 연애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올 봄에 제가 자음과 모음이란 소설에 데이 포 나이트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제 첫 섹스 이야기를 썼어요. 같은 학교 선배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게 되었고, 당연히 저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순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선배가 당연히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저와의 섹스가 그 사람에게는 자해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아프죠. 근데 저는 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헤어지고도 글 쓸 때도 뭐 좋았죠. 네. 연애 소설들인데 결국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그 자기 애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까지 느껴질 정도로 하여튼 뭐 그런 게 되게 그 강한 느낌인데 놀랍게도 전 자기애가 진짜 없는 편이에요. 진짜 정말 저를 하찮게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글을 쓰는 나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할이 많지 저에게 집중하고 글 쓰는 나에 대한 어떤 메타적인 애정이 막 너무 넘치는 글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도 별로 없는 편이고요. 뭐 누구를 만날 때 자신감도 별로 없어요. 근데 글을 쓸 때만큼은 진짜 엄청 자존감이 넘쳐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네. 화자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나오고 인생 그 동선이랄까 이런 게 김봉호 씨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뭐 영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소설로 돌아서고 그 과정에서 교환학생도 실제로 이제 갔다 왔을 것 같고 자기 얘기가 그 보통의 어떤 그 평균적인 함량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맞고요. 제가 덧붙이자면은 교환학생을 갔다 온 적은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완전히 픽션인 거예요. 교토에 네, 교토에 3박 4일 놀러 갔다 왔어요. 놀러 갔다 왔는데 제가 소설을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진짜 나한테 내가 너무 질린다. 또 나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씩 비트는 것 같아요. 저가 저를 납득시키고 글을 쓸 수 있기 위해서 조금은 변주해서 글을 쓰는데 저를 떠나서 쓰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소 집어넣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작가의 얘기야 라고 믿게 만드는 네. 진정성과 네네. 작가가 가지고 놀았다고 표현하는 그 거리두기가 합쳐져서 네. 이 소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동성애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뭐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가령 두 번째 소설집이나 장편 소설은 같은 내용을 재밌게 사볼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엄청 고민이죠. 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또 새로운 글을 쓰려다 보니까 동어 반복을 하고 있다는 압박을 되게 많이 느껴요. 나 또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구나. 그것이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뭐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인 것 같고, 조금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무 빠르게 너무 자주 주제를 바꾸는 작가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김봉호 작가는 그 몸이 만들어낸 소설들이기 때문에 그 몸이 닿을 때까지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당선 소감에도 썼었는데 새로운 깊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물론 그 말에 너무 의존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조금 달라지려고, 조금 더 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작가가 네. 요즘 어떤 책을 재밌게 읽는지 네네. 그거를 독자들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인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엘프리데 옐리네크의 피아노 치는 여자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진짜 오늘 좀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런 우연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책이 천운영 선생님 수업 시간에 텍스트로 다루었던 책
이에요. 피아노 치는 여자를 읽고 하네케 감독의 피아니스트, 소설이 영화가 됐을 때, 영화가 소설이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성격을 분석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자 영화였고, 근데 이것을 제가 이번 주말에 한 필름 스쿨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또 이것을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있는데요. 엘리네크 하면 또 당연히 페미니스트 작가이고 놀라울 정도로 너무 잘 쓰는 소설가이고 보고만 있어도 그냥 경이로울 따름이에요. 근데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거의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날이 되었을 때 이 소설은 또 어떻게 페미니즘적으로 읽을 수 있을지, 또 이 사랑은 또 얼마만큼의 또 다른 모습일지 또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소설은? 에리카 코우트가 이제 음대 피아노 교수이고요. 발터 클레이머라는 남자 학생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데요. 그 사랑이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만은 아닌 어떤 피학과 가학의 경계를 넘나들고 이것이 당연히 옳다 그르다는 당연히 판단할 수 없고요. 학대와 또 엄청난 유대에 가까운 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흥미롭고 그 셋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화로든지 만들어졌고 소설을 네. 바탕으로 해서. 네, 그리고 제 소설을 읽고 나서 너무 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야하게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엘리네크 소설 읽고 다시 배우려고요, 제가. 네, 노골적인 성의 묘사에 또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 가지고 네, 또 연구하기에 충분한 네,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지퍼가 다 채워지지 않고 조금 열려있는 에리카의 등이 따뜻해진다. 점점 강렬해지는 햇볕 때문에 등의 피부가 살짝 익는다. 에리카는 걷고 또 걷는다. 그녀의 등은 햇볕에 데워져 따뜻하다. 상처에서 피가 스며 나온다. 사람들은 어깨를 보고는 얼굴로 시선을 옮긴다. 몇 사람은 지나쳐간 뒤에 돌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다 그러는 건 아니다. 에리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한다. 그녀의 걸음은 차츰 빨라지고 있다. 문학의 전체가 네. 퀴어 문학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를 이미 지나서 우후죽순식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배경에는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퀴어 문학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왔다. 네, 있어 왔고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어떤 새로운 소설, 퀴어 소설이 또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페미니즘 리프트도 있었고 미국에서 동성결혼 허용하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퀴어 문학 축제도 좀 더 큰 이제 페스티벌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퀴어 문학 계보도 뭐 네, 이런 네. 그 대목도 잠깐 나오던데 네네네. 프루스트 뭐 바르트 뭐 이렇게 네. 결혼하다가 네. 기용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논란이 많죠. 이 사람이 퀴어다라고 말할 순 당연히 확정을 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근데 퀴어하게 읽을 여지는 정말 많다는 거죠. 그 텍스트 자체를. 네. 어떤 남자를 노인을 보는 장면이었던가요? 기영도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공간이 어떤 퀴어들의 크루징 장면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이 정의하는 퀴어함과 퀴어 네. 문학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서 그것에 갇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쓰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네.